세미나 오늘 배울 내용은 좀 말이 깁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1차 방정식 배운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방정식은 누구의 종류냐면은 등식의 종류야. 등식에서 방정식이랑 어떤 항등식으로 나눠지는 건데, 다시 말하면 등식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등호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방정식은 항상 그 등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앞에 1차가 붙었잖아? 그럼 차수,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이제 제일 큰 게 1차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 있잖아. 1차 식이 되겠죠. 얘는 1차 방정식은 아니야. 뭐가 없어서? 등호가 없어서.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야. 얘도 방정식은 맞지만 1차가 안 되겠죠. 이제 이런 걸 좀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얘 1차 방정식 기억해주면 되는데, 얘는 미지수, 우리가 모르는 숫자, 모르는 문자, 값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죠. 근데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그럼 보통 x, y, z 이렇게 많이 쓰니까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얘를 공부할 건데요. 지금 보면은 x 더하기 2는 7의 방정식을 푸르시오라고 많이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 방정식을 푸는 거 우리 뭐 구하는 거죠? x값 구하는 거죠?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해? 해라고도 하고 근이라고 하고, 맞아. 해 또는 근인데요. 그럼 지금은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푸르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x랑 y를 더해서 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 이제 미지수가 두 개다 보니까 몇 개 구해줘야 돼요? 두 개 구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보면은 우리 더해서 7 나오는 거 뭐 있어? 4, 3. 보통 우리가 이제 쭉 순서대로 쓸 거기 때문에 쌤 보통 앞에 제일 작은 거 쓰면은 그 다음 끼워 맞춰서 쓰겠죠? 1, 6 쓸 거고요. 그 다음 1보다 좀 커지는 거 뭐 있어? 2, 5, 3, 4, 4, 3, 5, 2, 6, 1. 근데 잘 봐. 엄청 많죠. 다 못 써. 너무 많아. 잘 봐. 왜? 쌤 지금 누구만 쓴 거예요? 자연수만 쓴 거예요. 근데 0이랑 7도 되죠. 뭐 마이너스랑 뭐 플러스 8도 되겠죠. 근데 얘는 안 돼? 분수는 되겠죠. 너무 많다고. 그래서 얘는 해를 우리가 못 세요. 딱 몇 개라고 못 구해. 왜냐면은 이제 무슨 내용을 배울 거냐면은 여기 미지수 몇 개라고요? 미지수 두 개. 식 몇 개죠? 한 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문제를 못 구하냐면요, 이럴 때 문제를 못 풉니다. 미지수가 더 많으면 못 구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보통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은 얘를 풀 거예요. 미지수랑 식 개수가 똑같던지 아니면 식이 더 많던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 하나 힌트가 더 있어야 되는데, 보통 뭘 많이 주냐면은 얘를 많이 주죠. x, y가 자연수일 때. 그럼 x, y가 자연수라고 하면은 뭐 좀 많겠지만 정해지겠죠. 왜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1, 6부터 2, 5 쭉쭉 가죠.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1, 6, 1까지 있겠죠. 쌤은 그래서 1부터 6까지 썼으니까 총 몇 개 나올 수 있다? 6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구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단원부터는 이제 x, y 미지수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내용 미지수랑 식의 개수를 좀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주고요. 그 밑에 옆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1차 방정식을 연립했던 거거든요. 연립. 연립이란 말은 뭐 처음 들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 친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방금 배웠던 1차 방정식을 두 개 이상을 묶어버린 거죠. 한 쌍으로. 그럼 한 쌍을 묶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x 더하기 y는 3이래. 그럼 우리가 둘이 더해서 3 나오는 거 뭐 자연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2, 1, 1, 2 뭐 이 정도가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식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을 한 쌍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앞에서 배웠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얘를 두 개 묶어버렸으니까 앞에 연립 1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요. 당연히 방정식은 얘들아 푸는 게 문제가 얘밖에 없어. 방정식은 무조건 풀으시오야.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어차피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뭐야? x랑 y를 구해줘야 되는데 연립이 때 뭐가 추가가 되냐? 이게 하나의 쌍이니까 이 x, y가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줘야 돼. 어렵지 그래서. 아까는 하나만 만족해가지고 띡 써주면 되는데 얘까지 만족해버리면은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줘야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통 한 개만 나옵니다. 뭐 뒤에 조금 특이한 경우를 배우긴 하지만 보통 연립 방정식의 해는요 한 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x, y를 자연수로 가정했을 때 더해서 3대건 2, 1이랑 1, 2 있잖아요. 두 개 중에서 얘 되는 거 뭐 있습니까? 2에서 1 빼면 1 나오는 거 맞죠? 해가 딱 한 개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은 더해서 3 되는 걸 다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연립 방정식이 생겼을 때 이 해를 구하는 거,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중요한 거는 가감법, 여기는 대입법. 혹시 가감법 한자인데요. 가감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혹시? 맞습니다. 가감법은 더하기 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x, y를 구하는 거고요. 대입법은 말 그대로 대신 집어넣어서 이제 x, y를 구하는 건데 가감법은 이거를 할 거야. 속어. 혹시 속어 들어본 적 있어요? 속어는 문자를 없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x, y가 있을 때 x, y를 한 큐에 구하는 게 아니고요. 뭐 y를 없애던지 x를 없애던지 둘 중에 하나만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봐요. 2x 더하기 y가 7이고요. x 빼기 y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쌤이랑 지금 봤을 때 두 개씩을 뭐 해볼 거냐면은 더하기 빼기 할 겁니다. 아니지? 더하기 또는 빼기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얘를 왜 한다고? 얘 하려고. 얘 뭐라고요? 문자를 x랑 y 중에 없애는 거예요. 그럼 빼면 없어져? 안 없어져. 근데 더하면 없어지죠. 더하기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왼쪽 오른쪽 좌변이랑 우변 따로 할 건데요. 우변은요 7 빼기 1이어서 6 나오고요. 좌변은 이거야. 얘랑 얘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2x 더하기 y 더하기 x 빼기 y야. 근데 어차피 쌤이랑 이렇게 써도 너네 이렇게만 계산할 거고 이렇게만 계산하는 거 알잖아. 그럼 굳이 쓸 필요 없다고. 왜? 어차피 누구랑 누구? x랑 x, y랑 y 할 거잖아. 그럼 2x 더하기 x 얼마예요? 3x. 얘는 지워졌으니까 0 돼버리겠죠. 3 곱하기 x가 6이래요. x 얼마예요? 2. 그러면 쌤이랑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를 없애서 하나 구했어. 그럼 지금 봐봐. 나머지 y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얘 누구야? 이 연립방정식의 해잖아요. 해 뭐라고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등용성립, 여기다 집어넣어도 등용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아무데나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쌤은 보통 어디다 추천하냐면은 x를 집어넣을 거잖아. x의 개수가 적은 데 집어넣어주세요. 지금은 뭐 계산이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더하기가 쉬울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개수가 적은 쪽에 대입해 주세요. 2를 넣었더니 2에서 얼마를 빼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까? y는 3. 그래서 처음 해본 거니까 얘를 한번 여기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2 넣으면 4 나올 거고요. y에 3 넣으면 7 나오죠. 그래서 가감법은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입법 먼저 해보고 가감법 좀 더 다시 깊게 들어가 볼게. 대입법은 대신 넣는 거야. 그래서 얘는 형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일로 가보자. 어때? 아까처럼 x 플러스 y는 땡땡땡, x 플러스 y는 땡땡땡이 아니고요. 얘는 아까 배웠던 그대로인데 여기만 y는 머시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대입법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나는 y 대신 얘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y 자리 그대로 x 마이너스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 이거 어떻게 읽을게요? 2y로 읽잖아. 그러면 2 곱하기 y니까 y 대신 얘가 들어가면은 2 곱하기 x 빼기 1로 읽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식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잘 봐야 돼요. 혹시 x 미지수 1개입니다. 근데 식 몇 개예요? 1개죠. 그럼 식이랑 미지수의 개수 같으니까 답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x 더하기 2x니까 3x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13이냐? 줄이자 그러면 10으로. x 얼마예요? 4. x가 4니까 이 x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요. 보통 대입법은 그냥 여기다 대입해주세요. x4를 여기 집어넣어버리면은 4 빼기 1이니까 y는 3으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가간법은 더하기 빼기를 고민해야 되는데 대입법은 그냥 딱 보이는 거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렵진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가간법 돌아가서 가간법이 이제 왜 어렵냐면은 선생님 만약에 2x 더하기 3y는 7 3x 플러스 4y는 13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왔어. 그럼 잘 보자. 더하거나 빼기하면 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 x를 소거하고 싶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야? 여기를 지운다고 하는 거죠. 그럼 보통 플러스 플러스니까 빼기는 맞을 것 같은데 2x랑 3x가 이제 같은 값이 돼야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2랑 3의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를 몇 x로 만들어줘야 돼요? 6x로. 여기도요 6x로 만들 겁니다. 그럼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6x로 만들 거냐면은 얘는 근본적으로 누굽니까? 등식이죠. 그럼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주면 되죠. 양변에 뭘 곱해주면 돼? 2x가 6x 되려면은 곱하기 3. 양변에 얼마 곱해주면 돼요? 3x가 6 되려면은 곱하기 2. 그래서 새로운 식이 또 탄생이 돼야 됩니다. 3 곱했으니까 6x 더하기 9y는 21. 여긴 2 곱했으니까 6x 더하기 8y는 26. 이렇게 식이 만들어 버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x랑 x를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하면 빼면 지워지겠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답 끝까지 유추해 볼게요. 연습하는 거니까. 9y 빼기 8y 얼마 나올까요? y는 21 빼기 26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5까지. 그럼 쌤이랑 그 다음 x 어떻게 구하자고 했죠? 얘를 y 개수가 제일 적은 데다 집어 넣을 건데 뭐 지금은 도친 개찐이긴 해요. 근데 잘 봐. 우리 원래 이 문제 푼 거 아니잖아. 얘를 바꾼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얘네들은 이놈의 해이기도 하지만 여기의 해이기도 하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우리 굳이 8, 9보단 그나마 덜 큰 3이랑 4 쪽에 대입을 하는 게 낫겠지. 쌤은 3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5고요. 넘어가면요 22겠죠. 2x가 20이니까 x는 11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y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3y랑 4y입니다. 뭐로 만들게요? 그렇지, 얘는 3, 4니까 12로 만들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얘를 12로 만들려면 얼마 곱해야 돼? 4. 여기는 3. 4 곱해볼게. 8x 12y 28. 3 곱해볼게. 9x 12y 39. 우리 지금 맨날 뭐 맞춘 거야? y 맞춘 거잖아. y 빼야 지워지겠죠. 8x 빼기 9x니까 마이너스 x. 28 빼기 39니까 마이너스 11. 아까랑 답이 어때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지. 같은 방정식 푼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가간법 중요한 게 문자를 하나 없애는 게 맞는데 x 없앨지 y 없앨지는 너네 마음이야 진짜. 그래서 너네 먼저 딱 필요한 거 누가 딱 필요하다 나 구하고 싶다 걔를 이제 구해주면 되고요. 나중에 구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x를 구한 다음에 x를 숫자가 적은 데다 대입해주세요. 적은 데다가. 알겠죠? 그래야 계산이 편해질 거니까 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배우는 건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내용 보면은 뭐 마지막 거는 좀 다르게 할 건데요. 이거 5번 너네가 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뭐 문제 보면 설명해 줄까? 아까 배운 거랑 똑같아. 무슨 형태? 괄호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어떻게 해줘야겠어? 아까 우리 숫자 x 개수 y 개수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바꿔 주셔야겠죠. 그러면은 괄호 풀어가지고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도 괄호 풀어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잘 봐. 그냥 이제 안 풀어줄 건데 눈 확인해 보자. x 없앨래 y 없앨래? x 왜? y는 6y 만들어야 되지. 근데 x는 어디만? 여기만 3x 만들면 되잖아. 그럼 곱하기가 덜 하겠죠. 이해 가셨나요? 우리가 문자를 없애는 과정에서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솔직히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 왜? 다르면 더하면 없어지고요. 같으면 빼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절대값 숫자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x를 너네가 소거하는 게 편하겠죠. 이게 바로 있는 형태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뭐 지금 분수가 따로 없긴 하지만 이거 얼마 곱할게요? 5, 4 마이너스 1이니까 10.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례식이라는 거지. 이거 어떻게 풀지? 뭐랑 똑같지? 내양곱이랑 외양곱이랑 똑같지? 그래도 식 두 개 나오니까 문제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분수 같은 경우 이거잖아요. 2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y는 1. 뭐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y는 4분의 3. 위에 거는 얼마 곱할 거야? 2, 3 답 정수로 바꿔줄 거니까 6. 4, 2, 4야. 얼마 곱해줄 거야? 4. 분수도 보통 정수로 바꿔서 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괄호, 소수, 분수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4번. 약간 어떤 내용이냐면 얘들아 마지막 문제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 어때? 생소하죠? 왜? 지금까지 쌤이랑은 연립방정식을 푼 겁니다. 두 쌍의 방정식이자 두 개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 형태가 아니야. 얘는 막 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거야. 뭐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뭐 7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쌤이랑 아까 좀만 기억해보면은 얘네들 생김새가 오른쪽 숫자라고 했었고요. 여기 x, y 문자 섞였다고 했었죠.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거니까 여기 첫 번째 식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지금 여기 식에는 이렇게 또 쓸 수 있겠죠? 그럼 어때요? 이거로 그 가간법 대입법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식을 일부러 이렇게 준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자면은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도 쓸 수 있겠죠. 왜? 둘이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y까지. 다시 말하면 이 뭐뭐는 뭐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a는 b는 c 형태는 총 우리한테 3개의 1차 방정식을 준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럼 잘 봐. 미지수 몇 개? 2개. 식 몇 개? 3개. 누가 많아? 식이 많네? 무조건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같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굳이 3개를 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3개 중에 쉬운 거 2개 골라주면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에서 3개를 가지고 온 거잖아. 그럼 다시 얘를 너네가 알기 전에 나는 뭐를 추천해주고 싶냐?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세 개 중에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제일 쉬워 보이는 7을 두 번 써주세요. 그럼 누구냐? 얘랑 한 번씩 가지고 와주시고요. 누굽니까? 2x 더하기 y는 7 하나 가지고 와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주세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7까지.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풀어주시면 되는고요. 그럼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제일 만만해 보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얘는 세 번째가 제일 분수가 아니니까 만만해 보이죠? 얘를 총 두 번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뒤에 거는 다른 내용이니까 여기 풀고 다시 앞에 거 쭉 풀면서 넘어가 볼게요. 잘 보자. 첫 번째, 얘는 얘 쓸 겁니다. 3y 빼기 4x 더하기 1은 이게 연습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시고요. 어떻게 푸는지 잘 보면 될 것 같아. 보자. 분수네. 양비는 얼마 곱할 겁니까? 2 곱해야겠죠? 2 곱할게요. 여기는 얼마 곱할 거예요? 3 곱하겠죠? 그럼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얘가 좀 귀찮은 문제긴 하죠. 그럼 선생님 여기 좀 정리해볼게. 3x 넘어가면 6x. 마이너스 3y 넘어가면 2y죠. 3x는 2y 나온 거고요. 여기 식 정리하면은 그냥 xy 넘길게 일로. 아니다.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이 문자 일로 넘길게. 그럼 4x 넘어가면 8x. 3y 넘어가면 마이너스 5y. 1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얘는 3x는 2y. 식이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잘 봐. 너네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마이너스 2y를 넘겨서 가간법을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3x는 2y가 나왔으니까 뭐 x는 뭐뭐뭐, y는 뭐뭐뭐 대입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풀이 되니까 연습할 겸 또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하거나 빼기. 더하거나 빼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숫자, 왼쪽에 문자 몰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한번 써주시고요. 얘는 넘겨서 풀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쌤은 8, 3에 24, 5, 2, 10이니까 그나마 10이 더 작죠? y를 없애겠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뭐 할 거예요? 2 할게요. 그러면은 16x 마이너스 10y는 2까지. 얘는 이제 마이너스 10y가 되려면 곱하기 5 해줘야겠죠? 여기는 15x 마이너스 15y는 0. 0 곱하기 5는 0이니까 둘이 뭐 할 겁니까? 빼야 없어지겠죠. 16x 빼기 15x니까 x는 2까지. 쌤이가 뭐라고 했죠? 이 x를 개수가 제일 적은 쪽에 대입할 건데요. 얘들이 바뀐 식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둬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아니면 얘를 여기다 둬도 상관이 없다. 넣으면 6 했죠? 그럼 6에서 뭘 빼야 0이 됩니까? 6을 빼야 0이 되겠죠? 2y는 6입니다. y는 3까지. 이게 첫 번째 가간법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대입법 쓰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입법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첫 번째 기준도 그대로 한번 쓸 건데 이게 3x는 2y이기 때문에 무슨 설명이냐면은 만약에 6x여봐. 그럼 2y 두 배 넣어버리면 돼. 만약에 뭐 4y여봐. 그럼 이 두 배 넣어버리면 돼. 근데 지금은 이제 8x랑 5랑 2는 관련 없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런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잘 봐. 쌤은 두 개 중에 뭘 쓸 거냐면 얘 쓰겠죠. 왜? y 대신 얘 집어넣을 건데 x 대신 집어넣을 건데 둘 중에 누가 숫자 작으니까 y가 더 작으니까 그냥 숫자 계속 작은 쪽으로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y는 2분의 3x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8x 그대로고요. 암산 좀만 해볼게요.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x는 1까지. 2분의 16x죠? 2분의 1x가 1. 양변 2 곱해버리면 x는 2고요. x가 2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보시면은 답은 3 나오겠죠. 답 어때요? 똑같습니다.
가간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똑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보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아마 시험 범위에는 얘가 살짝 안 거칠 것 같아. 기말고사 범위긴 한데요.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골라달래. 쌤이랑 아까 미지수가 두 개, x, y 있어야 되고요. 방정식는 0 있어야 되고요. 1차 차수가 1차야 됩니다. 는 0 없죠? 쳐내세요. x, y 살아있고 는 0이고 1차 1차죠. x, y 살아있고 는 있는데 여기 1차 아니죠. x, y는 2차입니다. x, y 살아있고요. 넘겨도 는 있고 1차 1차니까 살았고요. 는 있고요. x 1차, y 1차. 는 있고요. x, y 여긴 좀 정리 좀 해야겠는데 3x 마이너스 3y 왼쪽에 마이너스 3y 오른쪽 마이너스 3y 지워지겠죠. 그러면 y가 사라졌습니다. 미지수가 한 개짜리. 안 되겠죠? 응. 그 다음에 오른쪽 보자. 여기 내용은 뭐 활용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의 자리가 x고요. 1의 자리가 y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첫 번째 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둘은 더해서 9래요. 두 번째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볼게요. 그럼 쌤이랑 이 yx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죠? 10의 자리가 y고 1의 자리가 x인 거야. 뭐를 쓸 수 있어요? 10y 더하기 x로 쓸 수 있죠? 바꾼 수는 처음 숫자 뭐라고 쓸 거예요? 10x 더하기 y라고 쓰겠죠? 근데 바꾸면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대요. 그럼 크니까 27만큼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만 써주면 될 것 같아. 이거 알고 있죠, 얘들아? 바꾸는 거? 알고 있어? 재현이 알고 있어요? 보자. 이제 처음에 보면 이렇게 t이 나와 있어, 얘들아. 얘를 이용해서 x를 없애고 싶다. 소거하고 싶다. 맞죠? 그럼 이렇게 지우려면 얘들아. 빼기잖아? 둘을 빼서 사라지고 싶대. 뭐 했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그럼 3을 곱한겨.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그럼 뭐로 바뀌었겠어? 15x. 그럼 15x에서 15x를 빼야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누구? 5를 곱한 게 누가? 5ax가 15가 돼버리겠죠. a 뭐로 구해주면 돼요? 3.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더해줘야 됩니다. 빼서 없애지려면 둘이 같아줘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식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입법. 정답은 아니긴 합니다. 넘겨가지고 가간법 풀어도 되긴 하는데 대입법 써볼게요. 그러면 y 대신 뭐 넣을 거야? 우리 2x 더하기 2 넣겠죠? 마이너스 2 곱해버리면 x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 넘어가면은 3 나올 수 있겠죠. y 값은 x에 3 넣어버리면은 6 더하기 2니까 8 나오겠지. 근데 문제가 좀 어려운데 마지막 답이 뭐냐면 얘들아, 이 해를 해로 갖는 것을 모두 골라달래요. 그럼 여기서 이 편이 뭐야? 보기에 있는 1차 방정식 중에서 얘를 해로 가지고 있대. 그게 무슨 말이야? 얘들 중, 이 방정식 중에서 해가 얘가 되려면은 이 x랑 3, y8을 x, y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이 돼야 돼요. 등호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3, 8 잘 넣어볼게. 3, 8 잘 넣어보자. 암산 해볼게요. 마이너스 21 플러스 16 마이너스 5겠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잖아. 3 빼기 8 얘 되겠지. 9 빼기 8은 1이고요 21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3 맞죠. 이렇게 알겠죠. 해로 갖는다는 거는 x, y 집어넣어서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했고 여기 마지막 여기 내용 볼게요. 잘 보자. 얘는 지금
우리가 특이한 경우, 특수한 경우를 배우는 건데요. 왜냐면 아까 일반적으로 x 플러스 y는 5, x 빼기 y는 2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동시에 만족한 해 몇 개 있다고 했어? 딱 한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까? 3,2가 해겠죠? 근데 지금 비운 특수한 경우는 해가 한 개가 아니에요. 일단 정답부터 알려주자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럼 두 번째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암기를 하긴 할 건데요. 그 다음 단원 1차 함수 가면은 또 얘랑 또 연결지어서 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이해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외워주면 좋아.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연립방정식 해를 구했는데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해가 한 개가 아니고요. 무수히 많대. 어떤 경우면? 이런 경우면. 잘 보자. 우리 지금 더하거나 빼기 하면 없어지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가 뭐 해줘야 돼? 개수를 맞출 건데 x를 맞추든 y를 맞추든 똑같이 3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쌤은 여기다 그냥 3을 곱해서 밑에 써볼게요. 3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뺄 거죠? 같이 맞췄으니까. 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x 같아서 지워졌어. 오케이. 그럼 이제 y랑 풀어야겠다. 근데 y도 지워집니다. 근데 오른쪽 상수항도 지워줘. 그럼 무슨 일이냐? 둘을 뺐는데 다 사라졌어. 왜? 둘이 똑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문제 볼까요? 둘이 똑같아. 여기 양변에 3 나눠봐. 그럼 얘랑 똑같아요. 결론은 너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은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거잖아. 근데 둘이 똑같은 식이다 보니까 얘를 만족하는 해를 가지고 왔을 때 얘가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식이 한 개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둘이 같은 거니까. 그 다음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못 구한다고. 그래서 얘는 해를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다가 돼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둘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x-2y는 2고요 2x-4y는 5 가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위아래를 비교했을 때 x랑 2x니까 첫 번째 식에 얼마 곱해야겠다? 더하기 빼기 별로 안 되니까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야겠다. 2x 빼기 4y는 4 가보겠습니다. 맞죠? 보고 있죠 앞에? 선생님 좀 뺄게. 그럼 2x 빼기 2x 빼졌어. 근데 얘랑 또 빼지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0 나왔거든요. 0 더하기 0이어서. 그럼 오른쪽도 0이 나오나 봤더니 1 나왔어. 둘은 성립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 가감법, 대입법,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개를 만족한 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0은 1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만족한 해가 없는 거예요. 연립했을 때 나오는 값이 해가 되는 건데 안 나오잖아. 그럼 둘은 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두 가지 경우를 배우는 건데 좀 둘을 비교하면은 엄청 비슷해. 왜? 우리가 얘를 이제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2배를 해버렸고 여기도 3배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xy는 어때? 똑같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오른쪽 상수항도 같게 만들 수 있지만 여기 이 해가 없다 경우는 xy를 맞추다 보니까 곱하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값을 곱하다 보면은 오른쪽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항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따로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자면은 이 상수항이 같거나 다르거나 구분할 건데요. 우리가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곱하기해서 풀 수는 없어. 그래서 뭐로 볼 거냐면은 여기로 볼 겁니다.
여기 뭐죠 얘들아? x, y의 개수들이죠. 그럼 어디까지? 상수항까지 비교할 겁니다. 그럼 잘 봐요. 해가 지금 무수히 많은 경우 어때?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죠.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그 쌤은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개수의 비로 구분할 거거든요. 여기서 비라는 거는 한자, 나눈다. 다시 말하면 분수 형태로 만든다는 건데요. 그래서 너네가 개수들을 분수 형태로 만들 거예요. 딱 반 갈라서. 그럼 여기는 3분의 1은 x 개수고요. 3분의 1 y 개수고요. 상수항의 비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인데요. 다 어때요? 똑같죠. 이런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예요. 근데 잘 봐 여기. 여기도 개수고요. 여기도 개수고요. 여기도 개수 맞죠? 그럼 똑같이 개수의 비로 문제 풀 겁니다. 그러면은 x 개수의 비는 2분의 1이고요. y 개수의 비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고요. 상수항의 비는 5분의 2겠죠. 둘을 비교했을 때 여기는 똑같거든요. 근데 여긴 다릅니다. 이게 딱 큰 특이점이야. 차이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해가 없는 경우는 마지막만 달라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은 조금, 근데 어차피 이제 이걸로 좀 해석하면 할 수 있긴 한데 좀 해석이 어려운 사람은 일단 외워줘. 어차피 다음 단원 가서 좀 자세히 배울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누구로 풀자고 얘들아? 개수의 비로. 뭐 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개수의 비로 풀 건데 다 분수 형태로 가지고 온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다 같은 거고요. 해가 없는 경우는 다 앞에 거 두 개 같지만 뒤에 건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럼 하나 하고 이거 문제 풀고 넘어가 볼게요. 2x 더하기 a-1y는 b고요. 여기는 x-2y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랑 b의 값을 구해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 두 관계가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대요. 그때 값을 구해달래. 그럼 혹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어떻게 풀자고 했었죠? x 개수의 b 이 마이너스 2야. y 개수의 b 상수항의 b 가지고 왔을 때 뭐 해야 돼? 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쉽게 풀자고 하면은 값이 얼마야? 2잖아.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2. 여기도 2가 돼야겠죠. 그럼 지금 잘 봐. 마이너스 2분의 뭐가 와야 2가 될 수 있겠어? 마이너스 4가 와야겠죠. 이렇게 계산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분의 1분의 뭐가 와 2가 되겠어? 지금 보면은 2라는 거는 둘이 2배가 돼야 되거든. 그럼 2분의 1 2배가 얼마야? b는 1이 돼야겠죠. 아니면 쌤은 이제 얘 알려주죠. 분수는 분수 돼 있으면 우리가 주로 뭐로 많이 쓸 거냐면은 대각선의 곱을 갖다 많이 쓸 겁니다. 2 곱하기 2 마이너스 2는 1 곱하기 a 빼기 1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곱을 쓰게 되면은 2 곱하기 2분의 1은 1 1 곱하기 b는 b. 아까랑 똑같죠? 좋아. 대각선의 곱.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 꼭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다행히 밑에 두 문제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두 개 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자. 어때 얘들아?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래요. 그럼 뭐로 풀자고요? 개수의 비로. 이거 번분수로 풀 거니까 얘들아 여기 바꿀게요. 아니 그냥 쭉 가볼까? 대각선에 곱써도 되니까. 얘로 가보자 그냥. x 개수의 b y 개수의 b 상수항인 b까지 가지고 왔어. 그럼 지금 쌤이 대각선의 곱을 쓰게 되면은 3 곱하기 3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곱하기 a야. 그럼 a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두 번째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 3 곱하기 b는 3b b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엄청 어렵진 않아 얘들. 그래서 뭐냐면은
얘 읽고 얘만 쓸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개수의 비가 다 똑같다. 아까 해가 없는 경우 뭐랑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방금 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마지막 상수항만 다르면 된다고 했어요. 상수항만.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얘네들아 개수의 비야. A 프라임이라고 읽거든요. B 프라임, C 프라임, 개수분의 개수.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 C 프라임 분의 C. 개수의 비, 개수의 비를 가지고 온 건데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17호는 눈을 잘 뜨고 보시면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이제 항이 문제죠. 식이. 왜요? X 개수가 2, Y 개수가 마3 맞지만 상수항이 B가 아니죠. 왜? 여기 누구 있어? 6. 여기 누구 있어? 마이너스. 이 괄호 있는 형태잖아. 괄호를 풀면서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숫자만 좀 차이가 있고요. 문자는 똑같습니다. 2, 마3으로. 그 다음에 6이랑 빼기 3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면은 B 빼기 3이 돼버리겠죠. 정리할게요. 그나마 개꿀이다. 왜? 둘이 숫자 똑같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오면 돼. 그럼 A 마이너스는 무조건 뭐가 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둘이 숫자 같아야 되고 부호 차이니까. 그럼 여기는 1이니까 숫자 같고 부호 차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1 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 맞지? 해가 없는 경우니까 여기 다르다고 했었죠? 그럼 잘 보자. A-1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로 구해주면 되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B-3이 마이너스 1이 되면 같아버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안 되면 되죠. 이 는이 아니다는 등식처럼 똑같이 2항에서 풀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가 아니다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뒤에는 활용인데 우리가 최근에 활용을 해서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쌤이 그러니까 개념 설명해 줄 건 따로 없을 것 같아. 최근에 활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 문제 4개 정도 풀면서 마무리 지어 볼 건데요. 지금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 했던 건 그대로죠?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근데 둘이 더해 7이래. 이젠 직접 구해야 돼. 우리가 식을 써놓고선. 두 번째, YX 나왔죠? 바꾸면. 그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대요. 아까랑 똑같죠? 바꾼 수. 10y 더하기 x는 처음 수 10x 더하기 y보다 27만큼 크대요. 그럼 나는 지금 두 번째 식 이렇게 돼 있으면 못 풀잖아. 정리해야겠죠. x 넘길게요. 마이너스 9x. y 넘길게요. 플러스 9y. 27. 9 약분할 수 있겠네. 그럼 뭐로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3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문제는 누구랑 누구? 얘랑 얘로 문제 푸시면 되겠죠. x 빼기 x, y 더하기 y입니다. 더하기 하든 빼기 하든 분명 없어질 거거든요. 더하기 할게요. y 더하기 y가 2y. 7 더하기 3이니까 10. y 얼마입니까? 5고요. 우리 아까 더해서 7 나온다고 했으니까 x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처음 자연수는 x, y니까 25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4번.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이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 문제 한번 읽고 풀어볼게요. 잘 봐. 너네 학교를 이제 남녀공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작년 전창 수가 일단 1200명이었대요. 근데 올해는 남학생은 조금 늘었고요. 여학생은 좀 줄었어. 그랬더니 1082명이 됐대.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가 나온 거야? 작년 남자 여자 나왔고요. 올해 남자 여자 나왔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올해 남학생이지. 그럼 보통 활용 문제는 누굴 X라고 둬? 올해 남학생을 X라고 두죠? 근데 얘는
왜냐면 올해는 얘들아 여기죠. 남학생이 증가한 거야. 얘를 x라고 더 버리면은 이 감소를 너네가 식색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뭐로 풀 거냐면은 증가 감소하기 전 누구? 작년 학생으로 미지수를 둘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답지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쌤은 보통 표를 많이 작성해서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표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남자, 여자 써주시고 여기는 작년이랑 올해 한번 작성해 주십시오. 그럼 잘 봐요. 여기를 뭐로 두자고요? 올해 남학생 말고 작년 남학생 X라고 줄 겁니다. 그럼 잘 봐. 우리 이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미지수 두 개 쓸 거야. 그럼 작년 여학생의 Y가 되겠죠. 그럼 작년 더해서 몇 명 됐대요? 1200명. 근데 잘 봐요. 남학생이 몇 % 증가됐대? 4% 증가됐대요. 인원 늘은 거고요. 여학생은 8% 감소됐대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근데 올해 남학생 어떻게 식 쓸 수 있어? X에서 4% 증가된 거야. 얼마예요? 100분의 104X. 그렇지. 여기는요? 100분의 Y에서 100%에서 8% 빠진 거야. 92Y가 되겠죠. 이게 몇 명 된 거예요? 1182명. 됐어? 보고 있죠? 그럼 잘 봐. 우리 이거 식 하나 쓸 수 있겠지? 얘도 식 하나 쓸 수 있겠죠? 식 두 개 나왔네? 그럼 문제 끝이야. 첫 번째, 더해서 얼마 나왔다고요? 1200. 두 번째, 100분의 104x 100분의 92y는 1182. 근데 이거 문제 어떻게 풀 거야? 100, 100이어서 100 곱할 거야? 그러면 1000에다가 0 두 개 붙이면 얘 11만입니다. 그럼 여기도 100 곱하면은 12만 되겠죠. 그냥 숫자가 좀 커집니다. 그 다음에 100을 곱했어. 우리 100 곱하는 거 아니야. 104나 92 곱해줘야 돼. 그럼 이 숫자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더러워지겠죠.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럼 뭐로 풀 거냐? 여기. 변화된 양으로 문제 풀 거거든요. 변화된 양으로. 혹시 몇 % 증가했다고 했죠? 4% 증가해서 100분의 104x 된 거잖아. 여기 뭐라고 쓸 거야? 100분의 4x. 감소된 거죠? 8% 줄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변화된 양으로 푼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빼기 100분의 8y. 그럼 혹시 여긴 뭐라고 쓸 겁니까? 변화된 총 인원수. () 18명이 줄은 거니까 마이너스 18로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얘 안 쓸 거고요. 여기 대신 얘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워져요. 아니지, 은근 많이 쉬워지지, 체감상. 숫자가 엄청 적어지니까. 이 문제 유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죠? 쌤은 이렇게 문제를 풀 건데 얘도 어쩔 수 없이 100 곱하는 거 맞긴 합니다. 근데 숫자가 좀 적어졌을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꼭 100을 안 곱하셔도 되고요. 왜? 100분의 4, 100분의 8 같은 경우는 4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걔를 씻어도 됐는데 쌤은 그냥 어차피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을 곱할게요. 그럼 100 곱해버리면 4x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1800이고요. 얘 뭐로 가지고 올게요? 8 없앨 거야? 4 없앨 거야? 4가 낫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빼야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8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1800 빼기 4800이니까 마이너스 6600. 그러면 마마 지워주시고요. 66, 12, 6 먼저 약분해볼게. 1102 약분하면 y는 550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x는 몇 명 나옵니까? 우리 아까 더해서 1200명이라고 했어. x 얼마예요? 650명. 아, 너무 힘들게 잘 구했다. 답은 650. 그럼 다 풀고 틀리는 것이. 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가 아니고 얘니까. 그래서 지금은 650명이 또 뭘 더해줘야 돼? 우리 몇 퍼센트? 4% 증가했대. 또 구해주셔야 됩니다. 엄청 귀찮죠?
이게 100단위가 아니면 좀 어려워요. 또 귀찮아. 00 지워주시고요. 5 한번 약분해주시고요. 또 2 한번 약분해주시고요. 26 추가해줘야겠네요. 답은 6, 7, 6 있겠지. 알겠죠? 연립방정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표를 그려서 풀면 좀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행히 4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2개 하고 오케이. 도착.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로 시속 걸어서 또 모두 8시간 걸렸대요.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아까 이제 X, Y를 이제 2개 쓰는 걸 습관 들이자고 했었잖아요. 등산인데 하나는 X래. 그럼 내려올 텐트 뭐라고 썼냐면은 얘보다 4km 더 멀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썼었어.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식이 한계야. 그럼 우리는 연립방정식으로 풀려면은 여기 그냥 Y라고 두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게 다르니까.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은 2고요. 내려올 때 속력은 6이잖아. 그럼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 맞지 않아?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잖아. 이거 얼마예요? 6시간. 그러면 식 한 게 뭐냐? X, Y로 식을 써줘야 되는데 아까 여기 Y 뭐라고 했었죠?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4km 더 멀대요. 그럼 식 2개 됐죠. 그럼 무슨 방정식인 거지? 대입법 쓰는 연립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대입하셔도 되고요. 2, 6 거슬리면은 6 곱하고 와주셔도 돼요. 알겠지? 집어 넣어버리면 x 더하기 4니까 3x, 4x 4 넘어갈 거니까 32. 약분하면 x는 8, y는 12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내려온 거리는 y로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소금물 볼게요. 소금물도 세미나기 전에 연습이 되어 있으면 플러스크 이용해서 이제 풀면 좀 편하니까 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는 소금물, 위에는 소금의 양이라는 거. 일단 얘보다 먼저 풀고 가보자. 500g에 11%래요. 55g 좋아. 왜? 100단위니까 100의 자리 농도 끝. 그럼 잘 봐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뭐가 써진 거냐면 너네 문제에서 원하는 게 13%잖아. 여기 오른쪽 거. 얘 8%고. 그럼 우리 이제 여기를 x하고 두죠. 그럼 여기 원래 뭐라고 뒀었어? 더해서 500이니까 500 빼기 x하고 뒀었는데 이제 그냥 y라고 쓰면 돼. 이러면 편하지 이제. 그럼 식이 아마 2개 나올 것 같습니다. 왜요? 소금물 더해서 500g.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소금의 양으로 풀어주셔야겠죠. 55g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럼 얘는 아까 뭐냐? 증가 감소랑 형태가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뭐 할 겁니까? 여기 100 곱할 거고요. 여기 얼마 곱할 거예요? 8y 없앨래? 8 없앨까? 13 쓸까? 8이 낫겠죠? 8 곱하니까 8y 더하기 8x는 4000. 그러면은 5x 1500, x는 300g으로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